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봉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젊은 양봉인 푸흥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또 양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푸흥 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아, 예, 카메라 보고 하시면 네. 됩니다. 저는 예. 이제 부산에서 양봉하면서 유튜브도 1인 창작자로 활동하고 예. 있는 푸흥 TV의 김국현이라고 합니다. 그 푸흥이라는 뜻이 예.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태국어로 벌이란 뜻입니다. 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태국어과를 나왔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태국어과에서 이름이 푸흥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차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양봉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신 건데 네. 양봉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양봉한 지는 한 7년 차 정도 됐고요. 7년 네, 차. 유튜브는 한 5년 차 됐습니다. 어. 아, 네. 그렇군요. 처음 양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꿀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이게 뭐 진짜 꿀이니 가짜 꿀이니 이런 오해도 많았고 아. 좀 한국에 좀 팽배한 좀 가짜 꿀 인식이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환불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 꿀 가격 자체가 20년간 좀 변동되지 않은 부분도 컸어요. 안 왜냐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꿀 가격을 제가 저 혼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시장 가격이 안 오르는데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꿀이라는 결과로만은 돈을 벌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과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예. 이 꿀 이야기 하면서 이 꿀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 네.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꿀벌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네, 일단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인데 음.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양봉 농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합니까? 일단 뭐 한 200통, 300통 하시는 분들도 하루 아침에 다 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푸흥 씨네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는 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저도 한 반 정도는 피해가 있었던 것 그 같습니다. 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나 뭐 이렇게 안에서 죽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네, 여러 그런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네. 뭐 먹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장수말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변화. 기후가 변하면서 벌들이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모르겠는데 네. 하루아침에 기후가 변해버리니까 이게 예. 벌들도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기후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응애나 뭐 다른 천적들의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응애가 그렇구나. 어떤 건가요? 응애라고 해서 이제 벌들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죠. 아, 벌들 몸에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벌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화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보면 양봉업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젊은 농업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직접 이게 양봉업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는 네. 한 3년 정도는 진짜 많이 벌도 많이 죽이고 이게 제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아, 벌들도 많이 죽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벌들이 키우기에 좀 민감한 동물입니까? 네, 좀그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제가 시작하고 기후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예. 네, 좀 그랬던 것 기후에 같아요.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아, 날씨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울 때 추워져야 되고요. 예. 네, 따뜻할 때 따뜻해져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 추운 날도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예. 기온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벌들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폐사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벌의 공격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장수말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합격해 봅시다. 일단 여기 이 통에서 이 정도 나왔고 한 통에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빨자. 자, 저희가 영상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꿀벌의 천적이 이 장수 말벌이라면서요. 네. 예, 어떻게 천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장수말벌이나 기본적으로 말벌 종류들이 이제 꿀벌을 잡아가서 애벌레를 먹입니다. 자기들 애벌레를.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잡아가는 거죠. 그 저거는 직접 다 찍으신 거죠? 네,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벌을 잡을 때 저렇게 저 잠자리채라고 하나요? 저런 걸로 네. 해서 저런 식으로 원래 잡나요?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네. 잠자리채로 직접 잡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해도 저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게 제일 맞습니다. 손에도 뭐 그냥 뭐 장갑 같은 걸 안 끼시고 맨손으로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저 같은 양봉업자들은 예. 말벌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죠.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네. 네. 말벌이 안 무나요? 쏘지 않나요? 쏘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아니까 예. 그걸 피해서 하죠. 어떤 습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꿀벌들을 물러 온 애들은 예. 공격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직접 저렇게 집게로도 그 집으시면서 네. 막 대화를 하시는데 네. 얘네가 굉장히 동료애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히면 그 같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가 와서 여기 뭐 잡을 만하다 꿀벌 이거 좀 우리가 먹을 만하다 하면 예. 동료들을 부릅니다. 네. 네, 동료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선발대를 한 마리 잡아서 예. 직끈끈이 같은 거에 이렇게 예.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에다 속아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끈끈이 잡는군요. 붙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 아파트를 제작해서 말벌들을 많이 잡으셨다고. 네. 예. 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양봉업자기도 하고 유튜버 예, 크리에이터기도 하니까 예. 그런 걸 콘텐츠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제 집에 이제 3D 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잡혔습니까, 저기? 저렇게 하고 이제 일단 한 20마리 잡아서 예. 저걸 저렇게 앞에다가 놔두면 음. 그 또 페로몬 냄새를 맡고 아.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수백 마리가 들어가기도 합니까? 그 기존에 쓴 트랩에는 예. 한 300마리, 400마리씩 들어가죠. 와. 네. 저 아파트 영상도 있는데 네. 제일 조회수 높은 게 그 말벌 퇴치하는 토치로 퇴치하는 네. 영상인데 그게 1,200만 회가 아, 맞습니다. 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조금 통쾌했나 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꿀벌들을 이제 막 물어가는 말벌들을 그렇게 퇴치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벌의 잔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오면 한 10여 마리가 오는데 10여 마리가 와서 한 통에 있는 꿀벌을 죽이는데 한 30분이 안 걸려요. 한 3에서 5만 마리를 죽이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4만에서 5만 마리를요? 네. 그럼 그동안에 열심히 키워놨던 꿀벌들이 30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통만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저희가 만약에 못 봤다 한 2시간 있었다 하면 한 4-5통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래요? 거죠. 아, 네. 그럼 뭐 완전히 말벌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말벌이 우리나라 토종 말벌도 있고 네. 뭐 해외에서 유입된 말벌도 있다면서요. 네, 그 등거물 말벌이라고 네. 요즘 제일 문제인데 음. 얘들은 장수말벌처럼 한 통을 이렇게 막 다 없애진 않는데 네. 한 마리씩 물어가는데 하루에 한 400마리, 500마리씩 와요. 많이 올 때는. 물어서 간다고요? 네, 물어가요. 물어가서 이제 꿀벌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자기들 애벌레 먹이고 꿀벌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등거물 말벌이 물어가는 애들이 외역봉이라고 바깥 일을 하는 벌들이거든요. 네. 바깥 일 하는 애들을 자꾸 물어가니까 바깥 일 하는 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벌통의 그 체계가 조금 무너지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푸은 예. 씨는 전문가시니까 말벌의 습성도 잘 알고 해서 뭐 저렇게 작업을 해도 쏘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일반인 분들은 뭐 봄에 등산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퇴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말벌 집을 밟았다거나 해서 말벌들이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일단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네, 이렇게 곳이요? 머리를 감싸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 네. 머리 감싸고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쏘였을 때 그때 해독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소염제가 있는데 그 말벌 같은 경우 여러 번 쏘이면 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그렇군요. 바로 좋습니다. 병원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이 말벌도 그렇고 향수라든지 그런 화장품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싫어하죠. 근데 싫어한다는 의미가 예. 싫어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싫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에 예. 갈 때 향수 뿌리거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안 바르는 게 좋은 네, 거예요?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가 되죠. 두 분이 계신다면 예. 네. 여성분이 쏠 저한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앞서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네. 진짜 벌꿀인데 이걸 가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들고 예. 왔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하얗게 결정화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포도당이 응고되는 부분인데 아. 보통 이제 설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설탕이 들어간 꿀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포도당 함량이 과당보다 포도당 함량이 높을수록 한 13도, 14도만 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은 설탕이 섞인 그 설탕 녹인 꿀은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맑은가요? 네, 일단은 맑은데 뭐 진짜 영하권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네, 이런 거는 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성향이 예. 요거는 포도당 함량이 높으면 이런 결정화가 생깁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그 벌꿀을 살 때 네.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품질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예. 이게 100% 진짜 꿀이다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꿀을 알아보는 방법은 탄소 동위원소비라고 해서 네. 네. 그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그 방법. 탄소 동위 원소비가 모든 그 우리가 꿀을 사면 다 기록 표시돼 있죠. 이제 뭐 마트나 큰 네. 데서 사면? 파는 거는 다 기록돼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진짜 꿀이 대부분인데 가짜 꿀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짜 꿀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먹어서 먹어보고 알아보는데 알아요? 네, 맛이 다른가요?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이나 향이 다르고 지금 가져오신 꿀을 저희가 좀 접시에다 담아봤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네, 이거는 벚꽃 꿀입니다. 벚꽃 꿀이요? 네. 제가 잠깐 먹어볼게요. 네. 향도 다르다고 하셨죠? 향도 꽃마다 다 다르고 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먹어보시면 아마 아.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에요? 저는 사실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맛이 달라요? 이제 먹었을 때 네. 풍기는 향이 다르고 아, 향. 네, 일단 저희가 뭐 피자집 같은 데 가서 고르곤졸라를 먹으면 나오는 꿀들이 보통 설탕꿀인데 네. 아, 그게 설탕꿀입니까, 네, 대부분? 보통 설탕꿀을 씁니다. 그건 아무런 향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단맛만 좀 강하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네, 생꿀일수록 단맛이 조금 약합니다. 네. 근데 이건 확실히 먹고 나면은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그렇네요. 같은데. 네. 아, 향을 이야기하시니까 좀 알겠어요. 맛은 음. 단맛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향이 좋네요. 네. 이게 벚꽃 예, 벚꽃입니다. 꿀이고. 근데 보통 아카시아 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맛있는 꿀은 잡종. 그러니까 꿀이다. 야생화 꿀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서 저는 야생화 꿀을 좋아하는데 네. 또 아카시아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포도 함량 자체는 그 잡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꿀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등급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등급 자체도 이제 탄소비를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탄소비가 정확히 좀 쉽게 풀어주면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 저도 이제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꿀에 들어있는 탄소의 그 야. 비중을 탄소의 비중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과당이라면 네.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14% 정도가 나오고 아, 자연적으로 발생된 음. 당이라면 네. 마이너스 23.5부터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양봉을 시작하셨고 또 네. 유튜브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1인 방송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는 그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네,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잘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흥씨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젊은 양봉인으로서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